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뉴욕장이 3.5일만 열리는 주간이다 보니까 이 주 후반으로 올수록 국내장도 뚜렷한 방향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요. 하지만 종목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전략 짜야 될지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양지수 상승 하락을 오가다가 지금은 모두 강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 전반은 오늘 조금 탄력이 약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뚜렷한 움직임 없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금액 기준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만 딱 보합권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롬, BM과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는 비교적 3거래 연속해서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큰 상승에 의미 부여할 정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 기아는 오늘 엇갈렸네요. 현대차는 강보합, 기아는 약보합권 진행이 됩니다. 코스닥 쪽에서 오늘 AI 쪽, 로봇 쪽 종목들이 또 치고 나오면서 코스닥을 방어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사모펀드, 연기금이 한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 집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로 노란 선인데 마이크로 컨덱솔 혹은 TSE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 막 온디바이스 AI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테스트라던가 그런 쪽인데 수급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노란색이 반도체이고요. 그다음에 연두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AI 솔루션인데 역시 크게 보면 역시 AI가 시장에 지금 큰 테마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제 AI 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소섹터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화제가 되는 것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결국 엣지 단에서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엣지 단이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곳에 AI를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거치지 않고 구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요가 또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과거보다 이 칩의 종류가 또 다양해지고 또 스펙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테스트 수요의 전반적인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어제 전주부터 이제 부각이 되면서 테스트 소켓 쪽 리노공업을 비롯해서 TSE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종목 중에는 마이크로 컨텍솔까지 지금 수급이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쪽이 사실 조금 이제 눌려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빈집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니까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테스트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AI의 확대는 소켓 그리고 핀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연기금은 이제 소켓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테크윙을 가장 많이 샀는데 네. 테크윙도 이제 후공정단의 이제 장비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전문 기업이 MS 1위입니다. 메모리 쪽에는 MS 1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10월부터 좀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파른 수급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내년을 바라보고 동사의 매수를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AI, HBM 수요 확산에 있어서 테스트에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테스트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동일한 시간 안에서 더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핸들러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국내외 기업과 이 고속 핸들러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지금 진행을 중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양산이 돼서 양산 라인의 수주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고속 핸들러다 보니까 ASP도 기존 그 장비보단 단가가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SoC 핸들러라고 해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MS1인데 비메모리 쪽에서는 좀 미미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라든지 전장화로 인해서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그 테스트 시에 온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강화되는 조건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전장기업과 이 부분도 이제 테스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소모품이 DDR4에서 5로 전환이 되는데 아무래도 칩 사이즈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소모품단도 상당히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이 소모품 매출액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뭐 92%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에서 5로 넘어갈 때도 소모품단의 성장, YOY의 성장이 좀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세 가지의 기대감이 동사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기대 요인을 지금 좀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R5 참 과거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좀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 받는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DDR5 종목에 뭐 앞서 봤던 뭐 리노공업이나 ISC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다 들어갔는데 아비코전자 이런 쪽도 언급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럼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 수혜주로 DDR5 쪽에서 저는 여전히 기판 쪽에선 TLB 그리고 아비코전자 다 잔금 해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여전히 핵심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DDR5로 전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의 속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매출의 민감도가 높은 곳 뭐 이렇게 해서 몇 곳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네요. 자, 시장 수급 속에 숨어있는 힌트 등을 저희 살펴봤고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SD 엔진으로 가겠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무슨 내용인지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요즘 조선 쪽의 분위기 꽤 괜찮았고요. 신조성과 올라가는 거 계속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또 기자재도 이제 조금씩 뒤늦긴 했지만 관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키포인트가 달렸습니다. 어닝 쇼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에 나온 기업들은 이미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미리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정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세론이 나온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어닝 쇼크 나온 종목들은 거의 그 발표가 바닥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넘어서 내년까지도 좋아지는 종목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잔금 해제 가지고 온 두 종목이 네.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4분기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을 갖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HSD 엔진은 3분기 굉장히 어닝 쇼크였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엔진 기계 부문하고 마찬가지로 3분기에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부 엔진의 그 납기가 4분기로 지연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출 인식에 이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이게 진행률로 이 매출액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 시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엔진 사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4분기에는 이 실적의 낙폭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연된 실적 플러스해서 또 엔진 출하량이 증가되고 거기다가 LNG선 비중 증가되고 그 다음에 22년도 수주분의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4분기는 가장 좋은 호황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출이 이연되는 와중에서도 이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은 이유는 저는 수주라고 보고 있어요. 수주의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3분기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5천억 가까이 늘었고요. 원래도 수주가 굉장히 탄탄했었는데 네. 뭐 이 5천억 더해지면서 지금 12년 이후로 최고치인 2조 8천억까지 지금 달성했고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긍정적이에요. 연말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에서 카타르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 회사는 한국 그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사도 고객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향후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쯔장조선이 고객사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 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HSD 엔진에 대한 얘기 해주셨어요. 수주 잔고가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줬다라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약속의 521선, 뭔가 영화 제목 같은데 그러면 과거 흐름에서 봤을 때 521선을 뭐 지켜줬던 이력 이런 게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22년부터 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521선인데 521선은 약간 대형주하고 시클리컬 쪽에 좀 잘 맞거든요. 네. 네, 어쨌든 521선을 터치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3분기 실적 쇼크를 반영을 해서 521선까지 크게 빠졌지만 거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결국에는 에너지 응축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저속의 선박 엔진 사업하는 거는 딱 둘밖에 없어요. 네. HD 현대중공업하고 HSD 엔진 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향으로 저속 엔진 물량의 92% 이상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수주가 증가된다? 그러면은 이제 동사도 실적 상승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DF 엔진 같은 경우는 ASP도 일단 좀 높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단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이제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12월 중에 또 하나 임팩트의 인수가 공정위 심사를 거쳐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메탄올 DF 시험 설비 구축과 함께 좀 사세 확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용 엔진을 시작으로 해서 그간 진입을 하지 못했던 메탄올 쪽의 시장에서의 성장이 내년에는 또 약간 추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긍정적으로 최근에 보고서를 썼던 곳 중에 하나가 하이투자입니다. 목표 주가 12,000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HSD 엔진이 12,000원 부근에서 쫙 밀렸다가 최근 들어 좀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가격 같이 보실 겁니까? 아니면 목표가 다른 조정하실 건가요? 네, 저는 목표가 동일하게 12,000원 저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궁금한 게 사실 기자재 쪽 하면은 한국카본이나 이제 동성화이팅 얘기도 네. 많이 하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 흐름은 사실 비슷해요. 하반기 쭉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 이제 조선 섹터가 조금 올라오면서 동반 반등을 보이는데 본행제 업체들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어요. 본행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게 그쪽도 마찬가지로 수준은 이미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회성 비용만 아니면 2024년도에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행제 쪽 저희 시간에 화요일에 출연자분께서도 최근에 네. 본행제에 대한 언급을 같이 해주셨는데 네, 네. 한번 저희도 추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불 켜고 있네요. LS 일렉트릭. 두 번 연속 실망은 없다. 포인트 열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엘렉트릭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주가가 다른 종목이랑 완전히 차별화됐단 말이죠. 이 LS 일렉트릭의 보유자분들이라면 실망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은 괜찮을까요? 네, 저는 3분기는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또 실망을 시켜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 그래도 여전히 믿을 만한 쪽은 화장품이나 전력기기 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LS 일렉트릭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종목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뭐 그만큼 사실 좀 안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다만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이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엘렉트릭이 지금 현대 주조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랑 지금 퍼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엘렉트릭이 내년 기준으로 해서 한 11배, 그다음에 LX 일렉트릭이 내년 기준으로 한 8.5배. 예, 최근 격차가 또 확대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사실 초고압 시장하고 중저압 시장의 좀 부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전력 시장 변화 추세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결국 두 시장의 궤는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시차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운영 방식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중저압 시장도 앞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앞으로 조금 이제 같이 좀 비슷하게 수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갭 메우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올해 4분기에 실적 회복하고 내년에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전력 인프라 쪽에서의 충분한 수주, 그것이 저는 이제 그 기대감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부진했던 자동화 솔루션이나 국내 법인이 또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 기대하는 부분들,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신재생 쪽에서의 마이크로 그리드 쪽을 감안을 한다면 중저압 배전망 분야는 여전히 저는 성장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 4가지 포인트로 좀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북미 쪽에서의 IRA, 그다음에 리쇼어링 환경 속에서의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력기기 쪽은 지금 북미 전력망 투자와 유럽 신재생 투자가 견조합니다. 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민감도가 큰 자동화 솔루션이나 중국 법인은 내년에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저압 배전망 쪽이 저는 내년에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전력 설비 쪽 종목들이 뭐 전체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전력에게 맡겨뒀던 송전망 관련한 것을 이제 민간 기업에 오픈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개별 종목단 위주로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확한 건 송배전이나 변압기나 이런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다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뉴스에 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갭을 메워서 이런 그동안 타 종목 대비 부진했던 것들을 채워 나가려면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탄탄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실적 내용 좀 전망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수주가 3분기 아까 앞서 엔진 회사도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동사도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까지 지금 증가를 해 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내 한전향 변전소 수주라든지 초고압 변압기 매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분기에 이제 R&D 비용이 집중되면서 적자를 기록했던 이제 자동화 솔루션, 이런 쪽도 재고 감소와 함께 흑자 전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프로젝트 라인업이 좀 단순화되면서 자산 효율성이 좀 개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재생 사업부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항상 네. 좀 매번 반복이 되던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도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영업이익 한 3,200억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3,500억까지 좀 한 10%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연전히 좀 갱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퍼는 올해 10배, 내년 기준으로 해서 한 8.5배 정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인데 배당 얘기는 혹시 이 종목은 없나요? 배당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지금 그 배당 성향 40%는 여전히 유지를 할 것이고, 지금 주가 레벨 기준으로 해서 한 3.6% 정도 수익률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또 배당 쪽에서의 기대감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가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76,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 1차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의 목표 이제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 9만 원의 목표가 저희 적어놓고 지켜가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얘기까지 했습니다. 총 2종목에 대한 의견 나눠주셨고요. 저희 추이 보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